안녕하세요. 인폰파크입니다. 스포츠에서 나 혹은 우리 팀과 대등한 관계로 선한 경쟁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라이벌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경쟁 관계인 원수지간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밉고 짜증이 날 정도로 싫은 상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흔히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국가들도 한국과 일본처럼 앙숙으로 지내는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할 정도로 서로를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나라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7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베리아 반도 안에 접해 있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한데요. 대항해 시대의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서로 식민지 경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일부를 스페인이 차지하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인 브라질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포르투갈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을 점령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두 국가 모두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유럽연합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서로 경제적 협력을 한 적도 없어서 충돌이 없었지만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특히 양국의 축구 경기 때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6위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데요. 두 국가 모두 이슬람 국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에 뿌리를 두었고 이란은 시아파에 뿌리를 둔 국가로 서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태입니다. 사실 두 나라는 이란의 팔라비 왕조 시절에는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단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악감정이 심해져 나중에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때 이라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이란의 전투기가 사우디 영공을 침범해 유전을 폭파시키는가 하면 198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성지순례 온 이란인들을 유혈 진압하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공격하는 맞불을 놓기도 합니다. 현재는 서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자제하고 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라는 지리적 위치의 국가이면서 종교도 이슬람교로 같은 두 국가 역시 앙숙 관계입니다. 1960년대 전쟁도 치렀을 정도인데요. 말레이시아가 UN 비상임 이사국이 되자 인도네시아가 분을 참지 못해 UN에서 탈퇴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전통 무용이나 음식, 옷감 등을 놓고 서로가 원조라며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에 비해 약 8배가 많지만 국민소득은 말레이시아가 3배 정도 높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경제적 소득을 위해 많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가 생기곤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불법 체류자를 태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인들의 감정이 골이 깊다고 합니다. 4위는 남미의 축구 강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양국은 축구로도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도를 보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 우루과이가 껴있는 형태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구에스파냐의 식민지였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요.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후에 우루과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스페인계인 우루과이는 같은 스페인계인 아르헨티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독립전쟁을 벌였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연합군은 브라질을 탈탈 털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후부터 원수지간이 된 두 나라는 특히 축구 경기를 하는 날엔 관중들의 마찰이 심해 사망자가 생길 정도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와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는 실제로는 FC 바르셀로나 한 팀에서 뛰면서 실제로는 매우 친한 관계라고 합니다. 3위는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인들의 고대 제국 오스만 제국에 함락당하면서 그리스인들의 국가는 멸망했고 이후 약 400년간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힘이 다한 19세기에 와서야 주변 열강국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독립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의 국력이 기울어지며 폐색이 짙어지자 그리스는 옛 영토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터키 지역 깊숙한 곳으로 침공을 감행하는데 터키의 명장 무스타파 케말에게 패배하며 물러납니다. 이후 민족국가로 재편 과정에서 서로 터키인, 그리스인을 본국으로 추방하였으며 두 국가 모두 나토 회원국임에도 앙숙 관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위는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제4대 문명인 황하 문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해봤고 엄청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청나라 시절
서구의 열강들에게 얻어맞고 영토의 여러 곳을 열강들이 상주하기도 하였으며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일본에게도 청일전쟁, 중일전쟁에서 패하며 수모를 겪었는데요. 규모의 경제라고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은 2021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3 경제대국으로 남아있는 일본에게는 중국의 존재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국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며 생가쿠 열도와 같은 영토 분쟁도 남아있고 과거 전쟁과 난징 대학살과 같은 일본의 만행으로 두 국가는 동아시아에서 살벌한 관계이자 세계적인 원수지간으로 남아있습니다. 1위는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두 국가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요. 종교 때문에 서로 갈라져 원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각국의 테러 단체들이 서로의 도시들을 공격 중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혈통도 같고 언어도 비슷했지만 종교의 차이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데요. 힌두교와 시크교를 주로 믿는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주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좁히지 못했고 영국의 식민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지만 식민지 해방이 이루어지자 서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인구가 많았던 인도 북서부 지역과 둥벤골 지역 두 곳이 파키스탄으로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완전히 분리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후 3차에 걸친 전면전이 벌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인도 내 무슬림 다수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발도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2월 양측이 카슈미르 국경에서 서로에 대한 총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양국은 20년 만에 정전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폰파크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